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우리 사회 분야별로 예상되는 올 한 해 전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소비 경향은 어떨지 살펴봅니다. 권희범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월간 유의저 시간에도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렇게 이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좀 계속될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씀씀이도 좀 줄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많죠. 이게 어떻습니까? 네, 연초에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올해 경제 상황이 어둡다는 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네. 따라서 소비 시장도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 동향 조사 중 향후 경기 전망 지수가 있는데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고 반대로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인데요. 네. 지난해 1월 이 지수가 93이었는데 서서히 떨어지더니 6월부터 지난달까지 50에서 60 언저리를 맴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경영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올해 국내 소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경제 상황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다면은 올해도 좀 소비를 줄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짜다라는 단어와 재테크의 합성어인 짠테크가 유행했었는데요. 네. 올해도 저가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짠테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짠테크를 넘어서 이른바 무지출 챌린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무지출 챌린지는 말 그대로 일정 기간 지출을 하지 않는 지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도전인데요. SNS에 무지출 챌린지 해시태그를 달고 가계부나 소비 방법을 공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로 도시락을 싸서 점심값을 지출하지 않는 방법, 또 쿠폰으로 커피를 사 마시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연속해서 올리시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절약을 하다 보니까 돈을 안 쓰는 게 저축률 올리는 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걸 좀 재밌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가지고 무지출 챌린지라는 도전을 해 보자. 1년 전쯤부터 시작을 했었고 종잣돈 모으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오늘 하루를 예로 들면 아침은 제가 집에서 고구마 같은 걸 싸 오거든요. 고구마 그런 거 먹고 점심은 회사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 밥이 있어서 그거 먹고 이제 막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댓글로 뭐 "저도 3일 무지출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는 분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고물가 속에서도 지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또 힘든 상황을 서로 의지하고 싶다는 심리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무지출 챌린지를 해가지고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나는 누구보다도 이 가계 관리를 잘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먼저 자산을 확보했다. 이런 것을 스스로 만족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SNS에서 올려서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지출이라는 게 챌린지 형태로 나온 이유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스마트함을 과시하고 싶은 능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나 혼자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지금 다 힘들구나. 네. 무지출 챌린지 이게 발상이 참 흥미롭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 지금의 경기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 이런 그 방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권 PD가 올해 소비 흐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왔죠? 네, 짠테크를 공동구매로 실천하는 청년과 소비를 줄이면서도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과감하게 소비하는 청년 등 다양한 이들을 만났는데요. 화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불황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고 보여지고요. 지출 액수를 줄이려고 애는 쓰지만 그걸 전략적으로 한다. 불황기에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지갑 지키는 정말 고품격 전략이다. 중고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생활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 공동구매 참여자를 구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공동구매를 해보고
게시글을 올린 참여자를 만나봤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죠. 세제 공동구매 게시글을 올린 오지원 씨는 요즘 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게 1+1으로 사면 하나당 가격이 훨씬 싸게 살 수 있는데 한 개 가격은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만 단품으로 사기엔 제가 배송비도 온전히 제가 다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물가 오른 거는 좀 체감이 되시나요? 네, 완전 되죠. 어떻게 체감되세요? 최근에 나가는 게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온라인에서 가격을 비교하며 소비하는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서울 성수동의 한 팝업 스토어를 찾았습니다. 이노베이션 공간에 잘 오셨습니다. 스포츠카에 관심 많은 방문객들로 매장은 북적입니다. 평상시에 보기 힘든 클래식 차량 같은 걸 구경하고 싶어서 오기도 했고 이곳 분위기는 좀 더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카메라도 갖고 왔습니다. 차량 전시만 하는 게 아닌 브랜드 소품 판매, 카페 등 다양한 체험 공간 운영으로 방문객을 맞습니다. 여기는 QR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카페도 보고 해서 훨씬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색다른 팝업 공간을 운영 중인 편의점 플래그십 스토어. 방문객들은 게임 브랜드와 협업한 제품이나 한 잔씩 판매하는 와인을 체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예쁜 공간에서 예쁜 인테리어와 함께 고객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해드리고자 이러한 형태의 편의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황버섯, 슬라임, 예티, 도래정령, 핑크빈. 이쁘다. 우와. 확실히 예쁘게 나오네요. 얘 이름이 뭐예요? 도래정령이요. 이뻐. 라떼 아트 때문에 온 것도 있거든요. 다른 데서 못 보니까. 남들이 즐기지 못하는 걸 내가 직접 와서 즐길 수 있다는 게 팝업스토어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전문가들은 올해 이런 체험형 팝업 스토어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결국 뭐냐?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팝업 스토어를 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기만 할까? 안녕하세요. 서울 상도동에서 위스키의 매력에 푹 빠진 소비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고요.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스키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쪽 식음료 계열로 많이 집에서도 즐기고 있습니다. 위스키 판에는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사는 술이 제일 싸다. 먹으면서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을 내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팍팍한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더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 위스키를 마시고 있습니다. 네, 얘 같은 술은 요즘에 되게 많이 사람들이 줄 서서 사 먹고 그런 술이었어요. 줄 서서 사신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인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가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카테고리 또 성장하는 카테고리는 분명히 있다. 양극화에 맞춰서 저가 제품 플러스 또 프리미엄화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또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출을 아껴야 됩니다. 사실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즐기면서 마시는 술뿐만이 아니라 뭐 역사라든지 문화를 내가 디깅하면서 배우고 이게 나의 경험으로 쌓일 수 있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는 것 같고요. 결국 전문가들은 올해도 가성비를 따지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대신 자신에게 행복감을 주는 소비를 통해 만족을 찾는 가치 소비가 더 확산될 거라 전망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소비의 양극화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조금 저렴한 와인을 찾아 나서고 동일한 맛을 우리가 찾는 게 가성비 소비였다면은 아낄 수 있는 영역에선 정말 철저히 아끼다가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는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올해의 소비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절약적인 소비를 하면서 자기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소비 품목에 있어서는 지갑을 크게 열 것이다.
네, 영상을 보니까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에서는 오히려 돈을 좀 최대한 아끼고 대신에 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거에서는 지출을 좀 하는 어떤 가치 소비가 올해도 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올해 소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소비 행태나 규모가 양극화를 보이는 현상을 말했는데 최근에는 한 개인의 소비에서도 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아낄 때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극단적으로 아끼면서도 자신이 가치를 두는 상품에는 과감하게 소비하는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인기가 좋은 상품은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데요.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이 위스키 가격이 연초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원액 단가가 크게 올랐고 포장재나 인건비 등 제방 경비도 함께 뛰어서 가격 인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는데요. 네. 위스키뿐 아니라 올해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가치 소비에 몰리는 유행도 맞물리면서 올해 소비 문화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희범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